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웅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식 시장과 같이 코인 시장도 조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주 어땠는지 좀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 복귀해 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원화로는 1억 5,669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약 12만 2천에서 3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11만 7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주중에 지금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모양새죠. 이전에는 주말에 하락했다가 주중에 상승을 해서 다시 이제 하락분을 회복했는데 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말 상승, 그다음에 주중 조정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말을 앞두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죠. 그러자 비트코인이 주말 중에 단숨에 5% 이상 뛰었는데요. 그러다가 주중 들어서면서 이제 기술적 조정을 받아서 상승폭을 대부분 내준 상태입니다. 이처럼 기술적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분을 내준 것은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유동성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유동성 이슈가 현재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코인들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인 소외 현상을 낳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상반기와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인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호재들이 현재는 지금 일부 소진됐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시계가 다소 흐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흐려진 시계를 다시 밝히려면은 호재들이 결실을 좀 내야 합니다. 이 호재들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또는 이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과 비트코인과의 연계 또는 활용 등이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분간은 흐린 시계가 지속된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63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4,6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약 7%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아까 왔었을 때 주간에 소폭 하락했던 것과는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대조되는 양상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이 같은 이더리움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양상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도 급등했지만 이더리움도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약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당히 기록적인 날인데요. 4,9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결국 5,000달러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4,900달러대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것으로 기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가격 차트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비트코인 가격 차트의 경우에는 이 주초에 시작했던 가격대에서 현재 주중에 주말 이제 지금 목요일 이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더리움은 주초에 기록했던 이 598만 원대에서 주말 중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똑같지만 기술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다 반납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상승폭을 일부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중에 약 7%의 상승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더리움의 강세는 정책 수혜와 유동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전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기대, 이게 역시 이더리움을 둘러싼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죠. 자,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주 전에 이제 살펴보면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현재 지금 조정받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 또한 조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이 그동안 경신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가를 비트코인에 이어서 경신했지만 기술적 조정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주간 ETF 자금 유출입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이 차트를 살펴보면은 주말을 분기점으로 해서 유출해서 유입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거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비트코인 ETF에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는 비트코인 ETF에서의 유출이 명확하게 드러났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주말에 소폭의 유출과 약간 유출이 좀 줄어드는 보합 상황을 보이다가 주중 들어서는 이제 유입으로 돌아선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욱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더리움 ETF의 동향인데요.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주에 이제 유출을 기록했었습니다만 이번 주 주중 들어서면서 유입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주황색과 파란색 그리고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와 즉 한 달간을 비교해 봤었을 때 주황색으로 표시된 비트코인 ETF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더리움의 ETF의 길이가 훨씬 더 긴, 존재감이 훨씬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동향은 현재 이더리움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45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을 때는 50을 기록했는데요. 그것보다 숫자 5 정도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소폭 떨어졌죠. 이거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이자 5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비트코인에 조정받은 것이 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가상자산들도 이제 이더리움과 좀 다르게 약간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파월의 한마디에 가상자산 가격이 이렇게 출렁거린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을 둘러싼 유동성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접근법이 좀 더 유효하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상승했다가 주중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함께 주말에 상승했었지만 주중에 그간을 다 반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술적 조정도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유의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상자산 심층 분석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비트코인이 좀 부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대비로도 그렇고 다른 코인들과도 그렇고 조금 홀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20만 달러 간다고들 얘기했었잖아요. 그 관점 유효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면서 20만 달러라는 목표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었는데요. 상반기와 지금 이제 8월 때까지만 살펴보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12만 달러까지 높여놨었죠. 하지만 8월 들어서 그리고 8월 초 중반을 지나면서 그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가장 큰 동인인 이 시장의 기대에서 이 비트코인이 빗겨나 있기 때문인데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그 중심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자면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여에 이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전개한 것, 여기에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 이것들이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인들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들의 투자 목록 가장 상단에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또 그만큼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차지하면서 1위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바뀐 가장 큰 계기는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 공개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프로젝트 크립토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말 8월 초를 기점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그 이전까지는 비트코인 우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고서 공개 그리고 프로젝트 크립토를 기점으로 해서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이 탈중앙화 금융 중에서도 특히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이더리움 우선으로 바뀌었다고 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일가가 그 이전에 비트코인 채굴 등 비트코인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에 이제 종점을 둔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 같은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8월 들어서 이제 부상한 탈중앙화 금융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20만 달러 돌파가 사실 요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이제 8월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상자산이 역사적으로 하락해왔던 달로 꼽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게 재현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월 초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월 말로 들어선 현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8월 초와 현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소폭 하락해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말이 지금 상당히 쏙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즉, 월 초와 지금 간의 예측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래서 비트코인 20만 달러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목표가를 수정한 기관들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올 초에 들어서서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이 암호화폐 시장에 분석하는 분석 전문 회사들이 20만 달러를 이제 상당히 앞다퉈서 지금 제기를 했었었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수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우리의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분명히 유동성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0만 달러 달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와 작년 말 비트코인을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에 놓아주었던 그런 호재들, 특히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 대한 일부 진척된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재반 상황을 다 고려해 볼 때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대신 그만큼 수익률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이 같은 접근법이 좀 더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에만 몰려있던 시선이 좀 분산되긴 했지만 뭐 기관의 뷰도 아직까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20만 달러 간다라는 전망에는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코인 이야기를 또 더 해보자면요. 이번 주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고 가셨는데 정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특히 시총 6위 솔라나에 좀 급등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래가 많이 되는 코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갑자기 솔라나가 또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까지 이제 말씀드렸다가 솔라나로 넘어가면서 정말 차별화가 조금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상반기까지도 이제 차별화를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차별화는 주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른바 오래된 코인들 그리고 특히 좀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서 이 코인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먹튀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상장 사업을 폐지. 종료하고 네. 예,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이제 나오진 않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이제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이 현 차별화 장세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지만 여기에 최근 이제 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차별화에 하나를 더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탈중앙화 금융 트렌드와 좀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탈중앙화 금융에서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이 꼭 이더리움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금융에 무조건 필수인 것도 아니거든요. 바로 탈중앙화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대항마 또는 뭐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기도 하는 솔라나, 수이, 뭐 그리고 아발란체 등까지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이렇게 조금 차별화 장세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탈중앙화 금융 트렌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눈길이 이더리움에 쏠렸다가 현재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자,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눈길은 좀 더 싸고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다른 코인들로 대안을 찾게 되죠. 특히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탈중앙화 금융이 가능한 코인들 중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솔라나, 수야 같은 코인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플랫폼 코인 중에서 이제 두 번째이자 시가총액 중에서는 또 이제 세 번째 순위에 좀 꼽을 수가 있는 현재 시가총액은 6위죠. 6위인 솔라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솔라나는 일찌감치 이제 이더리움의 첫 번째 대항마로 주목을 받은 바 있고요. 사실 이 솔라나는 작년에 코인 시장의 이제 중심에 있었던 밈코인 트렌드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밈코인 트렌드가 최근 이제 거의 종식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에 따른 약세를 사실 면치 못했었어요. 하지만 현재에서는 밈코인 트렌드 종식으로 이 솔라나가 정말 완전히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라기보다는 사실 솔라나가 초반에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하면서 빠른 성능을 중심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과 그리고 현재 밈코인 트렌드의 지금 부진에 따른 가격 약세, 즉 상대적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현물 ETF가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나 트레저리 전략, 솔라나 이제 비축 전략을 이제 표방하는 상장사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BNB라는 코인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주도하는 플랫폼 코인인데요. 이 역시 탈중앙화 중심을 이제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 코인에 속하고요. 바이낸스가 주도하기 때문에 약간 규제에는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규제에서 약간 비껴나 있으면서도 활발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BNB도 약간의 수혜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이와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말씀드렸던 투자자들의 저가 매력에 따른 투자 코인들의 이제 갈아타기는 전반적으로 모두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탈중앙화 각 플랫폼 코인들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좋은 실적을 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기대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어떤 코인인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투자의 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제하고 솔라나에서 탈중앙화 금융이 성공했다더라. 또는 수위에서 탈중앙화 금융이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뒀다더라. 이런 뉴스 하나에 집중을 해서 최근 탈중앙화 금융이 트렌드이지 그렇다면 이 수와 결합해서 이 코인을 한번 사볼까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 투자자들의 이 종목 갈아타기에서 마지막에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예상보다 좋은 투자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턴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인데요. 그럼 과연 다음 턴은 어디가 될까? 이거를 예측해서 투자하시거나 또는 단발성 뉴스에 이제 의존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투자 수익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솔라나에 이제 집중된 시선이 어느 정도 좀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 시장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를 판단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금융 트렌드에 좀 탄력을 받았다라고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솔라나가 같다고 해서 다른 종목을 빨리 골라야지 하다 보면 엇박자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조금 더 진정되는 걸 보고 투자해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엠블록 김용웅 에디터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